자, 그, 한자 바꾸는 건 입력하실 때 미리 뭐 입력하시고 한자 키 누르시면 되니까 아니면 다 입력하시고 이제 한자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건 이제 뭐 글자 장식하는 거 꾸미는 거라겠죠. 서식이 있어야 되고 한자 바꾸는 거는 입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 파악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웬만큼 왔으니까 자, 일단 다 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쭉 이제 그럼 기능지 이제 내용 입력하시고 기능적으로 이제 접근할 때 이제 긁고 그다음 쭉 가시다 보면 이제 어디냐면 문화관광축제 보이세요? 단어 찾았어요, 요거? 요 단어 뒤에 보면 뭐가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어, 시험장에 가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안 보이시는 게 아니라 요거 A4 용지가 아니고요. B4 용지입니다. 요거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는데 크게 지장 없을 건데, 그러니까 시험지 용지 자체가 이렇게 글자를 파악하는, 지금은 좀 A4 용지에 틀려가 나면 좀 작게 보이는데, 실제는 시험장에 B4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보다 한 1.3배지 정도 큽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냥 잘 안 보시면 제 화면 보세요. 여기 보면 관광축제 뒤에 동그라미 A 보이세요? 어? 자, 일단 커서 놓으시고, 자, 거기에 뭐 빨간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주라고 되어 있네요. 각주. 각주 그러면 따라 나와야 될 단어가 혹시 뭔지 아세요? 각주 미주 들어보셨어요? 제가 첫 시각에 아마 여러분들 보고 논문을 작성해 보실 경험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첫 시각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한두 페이지짜리, 서너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드는 기능을 배우는 게 아니고 뭐 몇십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짜리 책을 만드는 뭐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능을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리포트 쓸 때 각주 위주 안 하고 여러분들 그 전공 서적 같은 거 보시면 페이지 밑에 부연 설명 달아놓은 거 보시면 밑에 아래쪽에 줄 거놓고 밑에 부연 설명 작은 것이고 그걸 각주라고 합니다. 그다음 우리 논문이나 어떤 뭐 전공 서적 보면 이제 참고 문헌이라고 저 책 내용 끝부분에 있잖아요. 그걸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미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참고 문헌 1, 뭐 2 이렇게 번호 달려져 있고 리스트가 저 뒤에 가면 있잖아요. 그걸 미주라고 합니다. 꼬리 밑자를 합니다. 각주는 코멘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미주는 꼬리 밑자에 다른 끝쪽에 다른 주석이라고 해요. 한자 표현으로 미주고 각주도 주석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요건 해당 페이지에 작성을 하는 거고요. 이건 내용 끝부분에 내용이 끝나고 난 내용 끝부분에 실제 책의 내용이나 끝부분에 작성을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냥 주자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커멘트입니다. 커멘트. 부연 설명 이것도. 그러면 그래서 요 자료의 끝부분에 보시면 페이지 끝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부연 설명을 하는 각주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각주자 커서 놓으시고 그러면 요 위치에다가 각주라는 관광축 문화축제에 이제 부연 설명을 달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각주라는 기능은 어디 있을까요? 이것도 내용 입력이라고 해석합니다. 내용 입력. 그럼 입력의 각주. 제가 이런 설명을 자꾸 해드리는 이유는 어떤 기능이 어디쯤 있을 거라는 그런 감각을 좀 익히시라는 게 뜻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냥 뭐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입력에 값이 따라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나중에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게 기억이 나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고요. 자, 각주. 커스 위치하셨죠? 여기다가 각주 부연 설명에다가 그러면 그러면 이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주석이라 그래서 주석 탭이 보입니다. 주석 탭이. 이것도 사항별 탭에 해당됩니다. 기능에 따르는. 자, 그럼 일단 내용 입력하시고요. 문화관광부 매년 강사 기다릴게요. 이건 이제 시작 부분이니까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입력하세요. 다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욕심 많다 그랬죠. 다 데려갈 겁니다. 천천히 입력하세요. 잘 되시는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 좀 챙겨주시고 그게 같이 갑시다.
정말 설명, 전체적인 설명 한 번만 잘 들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영상도 일부러 드리잖아요. 그건 뭐, 원래 제가 기본으로 해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는 겁니다. 네, 필요한 부분만 딱딱 보세요. 뭐 수업에 빠지거나, 뭐 지각하거나 좋다 하셔가지고, 뭐 수업을 듣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 영상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력 다 하신 것 같네요. 대충. 자, 그러면 이제 자, 밑에 보면, 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빨간 박스가 있습니다. 각주 구분선, 뭐 각주를 꾸미는 거니까 아마 여기 안에 주석이라고 하는 이 탭 안에 어딘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주 구분선이라는 게 보이세요? 잘 안 보이네요. 여기입니다. 이게 각주 구분선 길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전체적인 이런 내용을 다루는 창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냐면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열면 전체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개체 속성처럼. 그러면 각주에 대한, 그러면 구분선 넣기 체크. 길이 5cm. 종류는 특별한 말이 없네요. 그냥 그대로 쓰시고. 혹시 굵기가 0.12인 거 보이세요? 어제 혹시 제가 0.12, 0.7 기억하시라는 거 기억나세요? 기억하세요? 왜냐고요? 나중에 선 굵기 선택할 때 0.12가 기본 굵기선 0.12 쓸 거고요, 우리는 시험에서. 그다음에 굵게 쓰는 건 0.7로 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골라야 되는데 뭘 골라야 될지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0.12하고 0.7 쓸 겁니다. 그거만 켜요. 나중에 선을 무슨 굵기 어느 그러니까 왜냐면 값이 없거든 이게. 뭐 어느 거 써야 좋을지 하는데 그걸 미리 건장 0.12 그리고 설정 하시면 뭐 그냥 기본 값이고요. 그다음 이것만 고치러 사실 들어온 게 아닙니다 원래. 그 보시면 전체적으로 뭐가 있죠? 예? 그 밑에 그림에 보시면 A잖아요, A. 근데 보통은 이제 가로 1, 가로 2 이렇게 많이 쓰는데 지금 동그라미 A로 나와 있잖아요. 모양이 틀리네요. 번호 모양이 틀리네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 있죠, 번호 모양.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를 다루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번호 모양까지도 여기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영문자, 대문자 A, B, C 동그라미 구성이 동그라미 대문자 A, B, C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거 설정하시고 설정. 그럼 여기 다 바뀌었죠. 끝. 다른 이야기 없었습니다. 그러면 닫기에서 나가면 되겠네요. 상별 탭에서 닫기. 그럼 여기 A자 보이시죠? 수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자, 요 A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 가져다 주시면 포인트 모양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닫기, 더블 클릭, 닫기. 그 다음, 아마 페이지 아래쪽에 내려가면 각주 내용이 있죠? 그냥 클릭, 각주 영역에 그냥 클릭. 됐습니까? 뭐 어느 쪽으로 하시든 편하실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쭉 내려오시다가 이제 한자 바꾸시고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 정신문화. 자, 요건 어떤 기능이 원래 들어가 있는 거냐면 들여쓰기 한 글자 정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 10포인트 정도. 그런데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스페이스 두 번 넣으세요. 이게 10포인트입니다. 현재 글자 크기가 10포인트거든요. 그러면 한 번 하면 5포인트고 한 번 하면 10포인트입니다. 공백이 두 번 들어가면. 됐습니까? 요렇게 그냥 쓸게요. 그, 우리 편집이나 서식에 가시면 문단 모양 있잖아요. 원래 여기 이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원래는. 첫 줄 들여서기 10포인트. 이거 이용하는 거 기능이에요. 원래. 저거 쓰셔도 되고, 그냥 스페이스 넣으셔서 쓰셔도 되고. 왜냐면 그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내용 다 되셨고요. 이제 뭐 하냐면, 이제 요거에 이제 하이탈 작업해야 되죠. 그림 작업. 그림 작업. 요거. 자, 그림 작업은 자, 커서의 위치. 자, 작업이 끝나고 나면 아래쪽에 빈 공간이 항상 두 줄 내지 석 줄 정도 있어야 됩니다. 네? 항상. 그래야 나중에 내가 뭔가 잘못되었을 때 조작을 하기가 쉽다고요. 이게 없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자, 있는 게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의사항. 그, 요거 이제 방금 문단 두 개 타이핑 쳤을 때 여기 잘 보이세요? 이거 작성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요. 요 사이 줄이 보통 한 칸 내지 두 개 정도 들어가는데 보통 한 줄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작성을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 보통 요런 지금 그 교재에 있는 정도의 공간은 분명히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빈 공간이. 한 줄 정도 있는 공간입니다. 이게. 한 줄 정도. 그다음 이제 요 하이탈 작업하러 갈게요. 이게 지금 풀이한 순서라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입력 그림. 그리고 그림의 위치는 픽처. 자, 아까 라이브러리, 문서, 더블 클릭. 그러면 ITQ 폴더 안에 픽처, 더블 클릭. 그리고 그림 파일의 이름이 그림 5. 그리고 넣기, 더블 클릭이나 넣기. 밑에 거 이제 다 알고 계시죠? 문서에 포함 글자처럼 취급은 일단 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할게요. 일단 기본값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클릭 동작으로 삽입을 할게요. 어차피 크기와 위치는 조정해. 잠깐만요. 그림이 요만큼 필요하군요. 그래서 문서에 포함 기본값으로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보시라고 한 겁니다. 기본. 자, 그럼 자르기 기능 이용. 자, 그림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그러면, 내가 필요한 그림이 요것만 필요하잖아요. 요것만. 그래서, 자르기. 다른 기능을 이용하여, 자, 클릭하시면 저 포인트 모양이 가장자리에 있는 포인트 모양이 바뀔 겁니다. 뭐 극세 모양의 그 검정색 실선들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저게 포인트입니다. 자르기 포인트. 자, 잘라낼 때 대충 기본적으로 어떻게 잘라내냐면 빈 공간 가운데쯤에다 이렇게 대충 맞추세요. 요 정도. 너무 바짝 자르지 마시고. 필요하면 나중에 더 잘라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잘라내는 거 그냥 요 빈 공간의 가운데쯤. 요렇게. 뭐 요런 정도 잘라내시면 큰 무난하게 일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 녀석이 자 그럼 작업이 끝났죠. 그럼 기능에서 빠져나간다. ES키 자르기 기능이 필요 없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 명령을 클릭. 아니면 자르기 기능이 빠져나간다. ES키를 이용하시거나 클릭. 자르기 기능을 다시 한 번 클릭. 왜냐하면 이거 색깔이 다르다는 건 이 기능이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클릭. 그러면 해제. 클릭하면 이렇게. 아니면 ES키. 자, 지금 이 그림의 배치 상태가 어떨까요? 네? 여기 있네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어울림이네요. 요건 요 3페이지의 이 그림 개체는 어울림으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 보세요. 여기 제 화면 보세요. 하지 마시고 글 앞이라고 해버리면 이렇게 글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죠 이거. 글자처럼 취급해버리면 이게 글자 크기가 이만하다고요. 그러니까 글자 안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내용 이제 배치 이해되세요? 그래서 글자처럼 체크 해제하시고 어울림입니다. 어울림. 그래서 그래서 어느 적당한 위치에 가져와서 배치를 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조정을 하시는데 이제 미세하게 조정하실 때는 어떻게? 방향키를 이용해서 조정을 합니다. 자, 첫 줄이 열린까지죠. 그렇게 디테일. 그다음 페스티벌은 한국의 문화시, 탈, 있다. 조금 더 조정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딱 맞아집니다. 조정하시면 딱 맞아진다고요. 방향키로 통해서. 처음에 크게 움직이는 거 마우스 조작 근처에 와서 방향키를 조정하시면 이 자리를 딱 맞출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여기까지 이따까지 그다음에 숨 쉬는까지도 다 맞죠? 그럼 끝. 그럼 여기까지는 내용. 자, 그다음 그 사이에 또 공백이 하나 더 있는 자 줄이 빈 줄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 두 번째 문단 아래에. 자, 그다음 이제 사각형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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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요건 키보드상이 없죠? 예? 자, 일단 버리고 따라오세요. 잘 안 되시면 자, 한글 자음명 한자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간단한 것 정도는 이렇게 아니면 한글 자음명 한자키 이거 잠깐만요. 이거 알아두세요.
아, 이거 알아두셨네. 이거 지금 두 가지를 전달해야 될 건데, 한 개는 한글 자음 중에 미음. 자,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요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른 데 써먹어야 되니까. 됐어요? 그래서 방금 한글 자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블럭이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누르시면 아마 시험에 나오는 것 정도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이거 이 기능 말고요. 입력에 가시면 문자표란 게 있고요. 자, 위에 건 클릭을 하시면 이전에 입력한 문자입니다. 이전에 입력한 문자. 이전에 입력한 문자 클릭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저게 맞으면 그대로 쓰시면 되죠. 근데 안 맞네요. 자, 목록 단추 눌러서 없네요, 여기. 그러면 문자표 그리고 어, 시험에서는 기호 1, 기호 2 정도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많은 기호들이 있는데 굳이 필요 없고요. 기호 1, 기호 2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 사용자 문자표에서 그중에 검정색 사각형으로 보이는 거 있죠? 네. 그리고 선택 넣기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한 칸 띄우고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2020 개요. 엔터. 자, 거기 있는 내용 다뤄드릴게요. 자, 빨간색 박스 안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둠 18인데 어디까지 적용시켜야 되냐면 요만큼. 기호부터 개요까지. 도둠의 18. 뭐 이건 이제 더 이상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도둠의 18. 그다음에 흰색. 자, 이 흰색이라는 글자 색깔을 이야기합니다. 어디? 여기. 요 부분. 기호 빠진 상태의 안동부터 개요까지. 의 글자 색깔이 흰색. 글자색, 글꼴색, 흰색, 하양 보이지 않으시면 색깔 목록 바꾸시고 이제 뭐 그다음에 음영색, 배경색, 음영색, 채우기색 다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없습니다, 지금. 없으면 어디 가야 되죠? 글자에 대한 뒷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식이나 편집에 가셔서 글자 모양 그리고 기억나세요? 제가 첫 시각에 여기 잠깐 왔다 갔는데 우리가 이제 그 기능을 이제 오늘 그 이후에 처음 쓰죠. 여기 음영색, 여기 파랑 색깔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음영색. 여기 알아요. 글자색, 음영색 요거 다 확인 다 시켜드렸습니다. 뭐 익숙한지 안 한지 다음 문제고. 그다음에 강조점도 설명드렸습니다. 강조점도 여기. 자, 일단 설정. 그러면 요. 자, 보세요. 자, 자, 지금부터 제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이게 밑에 공간이 이렇게, 이제, 지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유가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엔터 치면 제가 뭐라 그랬죠? 지금 현재 커스가 가지고 있는 글꼴이 뭡니까? 서식이 뭡니까? 파란 색깔이 흰 색깔, 파란색 음영의 흰색 글자잖아요. 글자 크기 18이고. 맞아요. 그래서 엔터 치면 그대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 내용을 타이핑 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 공간이 없으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고요.
기본 글꼴이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 보고 계속 주입을 시켰잖아요. 함초롱 바탕에 10에 뭐 양쪽 정렬에 10, 줄 간격 160 기억나세요? 그걸 모아서 뭐라 부른다고요? 바탕클 스타일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걸 잘 익숙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익숙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항상 그 나중에 뭐 이렇게 두더라도 크게 전체 페이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여유 공간 두시고. 자, 그 다음 작업은, 잠깐만요. 자, 잠깐만 제 설명 드리시고, 그 다음 작업을 미리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하지 말라고 하다가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왜? 기억에 좀 오래 남기려고. 왜냐고요? 지금 그 작업은 가로 앞에 있는 그 앞에 번호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목록만 6개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타이핑 쳐서 저거 입력하신 분들은 타이핑 쳐서 저거 작업하는 거 아닙니다. 지우세요. 혹시 아까 쉬는 시간에 타이핑 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아마 이걸 입력하고 계신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학원 생활 10년 이상, 15년 됐다니까요. 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내용 입력하시고 항상 엔터. 항상 내용 입력하신 이후에 밑에 뭐 문단 보호가 2개 내지 3개가 보여야 됩니다. 빈 공간, 빈 줄이 2줄 내지 3줄 정도 항상 확보를 하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면 제 화면 보시고요. 나눠줄 땐 프린트물이 그래도 글자가 좀 크네요. 프린트물에 있는 글자가. 입력 다 못하셨으면 그냥 대충 6줄 대충 만들어 놓으세요. 그게 뭐 나머지 내용이 지금 뭐 꼭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제 설명 듣고 제발 강박관님 버리시고 그냥 대충 6줄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자, 만들어 놓으시면. 자, 진행할게요. 자, 그 빨간색 바탕에 있는 용어부터 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그게 문단 번호라고 하는 게, 자, 이게 문단이잖아요, 이게. 구부러진 하살표 있는 게 문단 보호라 했으니까 이게 문단이잖아요. 문단의 번호를 달겠다는 겁니다. 이 번호 작업이, 자, 이것도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저런 이제 문단 번호가 들어가는 저런 형태의 내용물을 우리가 보통 이제 목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록, 리스트.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이런 목록에 번호를 다는 경우도 있고 기호를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런 목록에. 그래서 지금은 번호를 다는데 그럼 저런 번호 작업이 한두 번만 있냐고요? 논문 같은 거 쓰실 때 저런 목록을 작성할 거예요. 가로 1, 가로 2, 가로 3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도 하나의 뭐 서식이 적용되어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번호 서식을 모아서 작업하겠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개요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리 만들어져 있는 번호 스타일을 적용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적용하겠다. 우리 스타일 배우셨잖아요. 그 스타일에는 번호 스타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목록 스타일도 있고. 그걸 이제 개요라고 그러는데 보통 목록 스타일, 개요 스타일 그러는데 자 그래서 그 우리 여기서는 그 목록이라는 표현을 개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응? 여기서는 우리 한글 프로그램 내에서. 자 그러면 목록은 뭐가 있죠? 상위 수준이 있고 하위 수준이 있거든요. 요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최상위 단계를 1수준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 2수준, 뭐 3수준 이런 식으로 우리 뭐 대중소 개념 있잖아요. 뭐 그런 개념처럼 요렇게 요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목록이라고 하는 건 요렇게 됐습니까? 그럼 저런 1수준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자 보세요. 내용적으로 딱 봤을 때 어떻죠? 여기가 상위 개념 맞죠? 구조적으로 여기 여기하고 여기가 그럼 여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1수준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한 단계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를 2수준 개요 목록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런 번호, 요런 목록 작업이 여기 이 페이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200페이지짜리 문서에 여러 군데 나타날 수도 있다고요. 이런 서식이, 번호 서식이. 그러면 그걸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적용을 시키면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기능입니다. 문단 번호라고 하는 그 기능이. 자, 그러면 자, 박스 안에 문단 번호 기능 적용하고 1수준은 20포인트 오른쪽 정렬, 2수준은 30포인트 오른쪽 정렬, 줄 간격 180.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커서 위치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1페이지에 스타일 작업할 때처럼 그냥 커서 위치는 어디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내용이 없는 곳에 두시라고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 작업을 어디 가서 하냐고요? 서식에 대요. 중에서도 우리가 위에 거 이제 미리 적용되어 있던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밑에 걸 눌러서. 자, 요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문제 주어진 대로. 자, 그러면 맨 밑에 보면 목록의 아래쪽에 보면 이 일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달려져 다닌다 그랬죠? 개요 번호 모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방금 말하는 문단 번호, 뭐 번호 스타일, 개요 스타일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게. 자, 자, 여기 설명 한 번만 잘 들으세요. 자, 요거 여기를 통해서 내가 요건 기존에 있던 거고요. 네? 기존에 있던 거. 클릭.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걸 지금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뭐냐면 1수준, 2수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어. 그래서 기존에 그냥 준비되어져 있던 이 녀석을 수정해 쓰려고 합니다. 선택. 그리고 이 선택한 이 내용을 가지고 사용자 정의에 들어갔고요. 그럼 여기 이 내용이 아마 나타날 겁니다. 보시죠. 자, 그러면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7수준까지 있네요. 7수준. 저기 7수준까지. 자, 그다음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끝세 자 오른쪽에 번호 쓰시게 끝세 1 보이세요? 저게 번호 값입니다. 번호. 저건 함부로 건드시면 안 됩니다. 끝세 1이라고 하는 요 모양은 절대 함부로 건드시면 안 돼도 그게 여기 보이시는 미리 보기의 숫자 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번호 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지우지 마세요. 그리고 이 점은 지우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제가 방금 점 지웠거든요. 점을 지우면 여기 점이 사라진다고요. 점을 다시 표시하면 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이제 번호 모양 만드는데 이게 번호 값이라고 이건 지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된 기호 코드라고 해서 꺽쇠이던 번호 값을 나타낸다. 일수준 번호 값을 나타낸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그 어떻죠? 이 번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번호 저 우리 그 나누던 유인물이나 교재에 보시면 앞뒤로 뭡니까? 가로가 있는 모양을 쓰잖아요. 여기 이제 번호 값이라고요. 1, 2, 3, 4 나오는 번호 값이라고 여기 꺽쇠 1 건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바뀐 거 보이시죠? 가로 1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기본 설명되어 있어서 요 화면은 좀 닫아버리고요. 자 그러면 시작 번호는 1 그대로 쓰시면 번호 모양을 뭘 쓸 것이냐? 아라비아 숫자 1, 2, 3을 쓰면 되겠네요. 이건. 오케이. 그럼 여기에 맞춰졌죠. 그 다음 밑으로 오시면 그게 아까 20포인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너비 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비 20. 그러면 20이라고 입력하시고, 아, 이게 도대체 뭔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20. 엔터 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표현이죠. 밑에 정렬을 이야기합니다. 정렬. 여기.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 20이 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요 번호가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이 20포인트라는 겁니다. 20 사이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이 공간에 이 번호가 어느 쪽에 저 번호가 공간을 다 차지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20포인트를. 기본 지금 10포인트짜리니까 그러면 인석의 배치를 20이라는 공간 안에서 왼쪽에 둘 건지 저 번호를 가운데 둘 건지 오른쪽에 둘 건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제 그 교재에 있는 값이 뭘 의미하는 건지 끝 여기까지. 자, 그다음 이 수준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꺽쇠이는 이 수준 값을 번호 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점을 쓰는 건가요? 우리 교재 내용이. 여기도 가로를 쓰네요. 자, 그러면 저 번호 값 앞에 가로를 쓰는데 가로 열고 닫고 씁니다. 모양이.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미리 보기 영역에. 그런데 번호 모양이 뭐죠? 가나다라로 쓰네요. 그럼 가나다라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필요에 따라 이제 바꾸시면 된다는 겁니다. 번호값. 그리고 그게 다시 30포인트는 이 수준이 표시되는 공간이 30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너비 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찮네요. 직접 입력.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돌 거다. 구조 이해되시죠, 이제? 네, 오케이. 줄 간격은 여기서 조정하는 거 아니고요. 설정. 그러면 이 번호 스타일을 만들었다. 예?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하실 것 같으면 굳이 이 작업 할 필요 없어요. 방금 여러분들이 아마 몇 분 입력하셨던 것처럼 그냥 가로 열고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문서 작업하는데 크게 지장 없잖아요. 자, 설정. 그러면 이 범위 6개의 목록을 선택을 하셨으면 요걸 선택하시고 설정 누르시면 적용 후 닫기가 되는데 우리는 커스의 위치가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만들만 놓고 나갈 겁니다. 스타일처럼. 취소. 그리고 요 6개의 목록을 선택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진 목록이 리스트가 있겠죠. 여기 제휴에 가면. 없어요? 요 맨 밑에 여기 있네요. 아래쪽에. 그럼 요걸 적용하겠다는 거죠. 클릭. 어? 안 맞는데요? 왜 안 맞죠? 이 녀석이 지금 저 6개의 목록이 저게 1수준이 2수준인지 1수준 모릅니다. 그냥 기본값으로 그냥 1수준으로 다 때려 맞춰버렸나 봅니다. 그러니까 가로 1, 가로 2, 가로 3, 가로 4, 가로 4, 5, 6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럼 이거는 1수준이니까 맞다 칩시다. 여기는 요 부분은. 그죠? 그럼 요건 하위 수준이잖아요. 그럼 하위 수준 아까 2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구조상. 그럼 수준을 이게 2수준인지 1수준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범위 설정. 컨트롤 키 뭐죠? 아래 한글이 안타깝게도 텍스트 글자를 선택하실 때 컨트롤 키가 안 먹힙니다. 셀은 큐의 셀은 가능한데. 자, 일단 부분 선택하셔서 자, 어디로 가냐고요? 여기 맨 끝에 보시면 수준 증가, 수준 감소라는 게 있을 겁니다.
수준 증가 감소 한번 눌러보실래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 1, 2, 수준 2, 수준 3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건 아니고요. 하위 목록 순으로 흘러간다는 개념으로 클릭해 보세요. 다시 위에 거 다시 또 클릭해 보시고. 뭔지 아시겠죠? 이제 클릭해 보시면. 그러면 이제 수준을 맞춰줘야죠.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 3, 4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밑에 있는 두 개도 수준을 이렇게 조절해서 맞춰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뭐 하나 빠뜨린 거 없나요? 오케이. 6개의 목록을 다시 선택하시고, 줄 간격 180. 여기서 할게요, 이거. 그리고 거기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저희들 화면하고 지금 결과값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 제가 이걸 암만 조정하려고 해도 이렇게 못 맞추겠습니다. 이게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기본값 이 상태로 쓰시면 됩니다. 뭐 크게 무리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다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또 엔터를 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 커스가 아까 번호 모양 스타일이 적용이 돼 있잖아요. 엔터를 치면 그 서식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백스페이스를 누르시거나 딜리키를 누르 지워버리시든지 지웠죠? 그러면 번호가 사라진 거거든요. 이건. 근데 번호만 사라진 거지 여기 있는 기본적인 서식은 또 그대로 가지고 있다. 아까 줄 간격 얼마였죠? 180. 그러니까 이걸 인지를 못하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감점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160으로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바탕까지 적용하는 게 가장 만만할 겁니다. 자, 그 밑에 사각형이네요. 음,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자, 일단 뭐 한글 프로그램이니까 한글 미음은 원래 이제 한글 프로그램상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문자표를 통해서 할게요. 그러면 아까 작업을 했던 내용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그리고 요걸 적용시켰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위에 단추 누르셔도 됩니다. 기억을 하고 계시다면 기억을 못 한다면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이렇게 뭐 어떻게 하시든. 자, 그다음 한국 탈춤 주요 공연 내용. 이거 엔터. 그리고 글꼴 도둠 18 빨간색 박스 안에 그건 여기까지 내용을 적용을 시켜야 될 서식입니다. 도둠의 18. 그다음 강조점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자 거기 뭐 교재나 그 나눴던 유인물에 보시면 한국 탈춤에 이렇게 동그라미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강조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강조점 기능은 어디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예, 서식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글자 모양 오케이. 그런 게 좀 그런 것들이 좀 외우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 자 그러면 서식 탭에 가시거나 편집 탭에서 글자 모양 단축키를 외우고 계신 분들 있나요? Alt L 그리고 확장 탭에 가셔야 있습니다. 확장 탭에 그리고 강조점 동그라미 흰색 동그라미 흰색 동그라미 그리고 설정 적용 후 닫기라는 의미입니다. 설정 그다음 표 작업하겠습니다. 자, 몇 줄, 몇 칸짜리 표죠? 5줄. 몇 칸? 6칸. 그 입력하시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데이터 입력하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음, 입력하세요. 표 삽입, 입력이나 편집에 표 5줄, 몇 칸? 6칸.
그리고 배치 상태 글자인 것까지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내용 입력 탭키 쓰세요. 탭키나 쉬프트키. 아, 모양이 어떻게 나오든 그 미리 수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래, 저처럼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냥. 미리 뭐 이거 두 줄 됐다고 그냥 조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 이 상태 그대로 입력하세요. 입력만 하세요. 어차피 서식 적용하시고 하고 그냥 나중에 크기 조절 어차피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지 마세요. 그냥 데이터 입력, 서식 적용 좀 이따가. 물론 다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어느 뭐 대표적인 것만 가장 긴 거 있잖아요. 그 정도만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여기 그다음에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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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 뭐 여기 이렇게 가장 긴 것만 이렇게 구조만 맞추면 되거든요. 자, 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입력된 시 상태에서 자, 처음부터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 빨간색 테두리 안부터 할 겁니다. 표 전체 글꼴 굴림의 10포인트 가운데 이거 뭐 특별한 거 없네요. 자, 전체 셀 드래그해서 선택. 그리고 굴림에 설명 한번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실습할 문제도 많잖아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운데 정면. 그 다음에 셀 배경색 그라데이션 유형 가운데에서 자 가운데에서 시작 색 흰색 끝색 노랑.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라데이션이 뭔지 아시죠? 그라데이션 기능 아세요? 색깔이 점점 변해간다라는 기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 몇 가지 색깔이 있어야 됩니까? 최소 두 가지 색깔은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작업을 이제 배경 작업이죠. 배경 색깔 작업이죠. 의미가. 그러면 어디에 대해서? 첫 줄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데 여기 그라데이션이라는 용어 없죠? 그럼 다른 채우기. 그리고 셀 테두리 및 배경. 그러면 요거한 자 잠깐만요. 표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표 셀 속성 요렇게 그다음 방금 다시 해제하시고 다시 요 첫 줄만 선택할게요. 여기에 있는 다른 채우기 작업을 하겠다 했을 때 셀 테두리 배경 좀 다르죠? 또 제 화면 안 보시는군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거라니까요. 설명을 안 들어주세요. 다르다는 걸 빨리 느끼셔야, 아, 여기 가서, 내가 이런 창이 뜨는 것과, 여기서 이렇게 누른 창이 뜨는 것과 다르다는 걸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업을 하면 제일 안타까운 그런 겁니다. 그 뭐, 제가 여러 번 주의사항 드는데도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냥. 오늘 며칠 지났죠, 이제. 저희 본색이 드러날 때 됐네요, 이제. 저 이제 말 안 들으면 버리고 갑니다, 이제. 배경, 색, 죄송합니다. 그라데이션. 셀 일부분에 대한 작업인데, 그건 셀 일부분, 표 전체가 아니고요. 그리고 시작색, 끝색 보이세요? 시작 색깔이 문제 있었잖아요. 흰색. 색깔 목록 바꿔야 되겠네요. 흰색. 끝색. 노랑.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노랑. 색깔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있었죠? 그또 유형 가운데서, 유형 가운데서. 그러면 모양이 오른쪽 우측 하단에 미리 보기 영역에 이런 꼴이 나타나고 비교해 보시고 이상 없으면 설정. 적용 후 닫기. 이 설정이라는 건 적용 후 닫기 의미입니다. 일단 끝. 다른 거 필요 없죠? 그 다음 이제 테두리는 알아서 해야 되죠. 앞부분에 이제 그 문제 적용처럼. 자, 그러면 일단 전체를 저는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 종류가 약간, 잠깐만요. 이거 잘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교재이네요. 두 줄짜리입니다, 이거. 두 줄짜리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 보시고, 그다음에 양쪽 끝쪽에는 테두리 없음. 자, 그러면 자, 선 모양은 두 겹짜리 실선이고요. 이중 실선. 그리고 굵기는 그냥 특별한 말이에요. 그 굵기는 0.7 그대로 쓸게요. 음? 굵기. 선 색깔은 당연히 뭐 검정 색깔이겠죠. 기본 색깔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적용. 이렇게 설정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 어디다가? 위쪽, 아래쪽. 아니면 모두. 알아서 하세요. 그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 모양, 선 없음이라는 내용을 어디다 적용? 왼쪽, 오른쪽에 적용. 그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 두 겹 모양이 어디 있죠? 여기에 있었죠, 여기.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모양의 이중실선. 그리고 굵기 확인하세요. 0.7. 그리고 적용은,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냐 기준 잘 모릅니다. 아래쪽.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장수하고 공연명 사이에 또 이중 실선이 또 들어갔거든요. 그럼 지금 선택되어 있는 선이 뭐죠? 이중 실선. 맞아요.
우리 이거 확인해야 돼요. 지금 적용하러 가면 뭐 어떤 값이 적용이 돼 있냐고요. 이중실선 0.7 검정 색깔이 적용이 돼 있는 상태라고. 그래서 여기를 그냥 클릭하셔도 된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여기를 그냥 바로 적용할 수가 없죠. 원래 절차는 뭡니까? 선 종류, 선 굵기, 선 색깔 선택. 그게 절차잖아요. 그걸 앞에 걸 생략하고 내가 적용을 눌러왔다는 건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끝. 그리고 그다음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여기가 합쳐져 있죠. 네? 요두 개가. 그러면 한글은 저 두 셀에 있는 내용을 다 남깁니다. 구조는 합쳐주는 대신으로. 그다음에 또 어디? 여기. 한 개의 셀이죠, 여기. 합치기. 그다음 뭐가 틀리죠? 이게 두 줄이 한 줄이죠. 자, 지금부터 요거 설명드리고 우리 쉴게요. 표자가 끝나고 나서. 물론 수동으로 조절하셔도 됩니다. 음? 자, 기본적으로 당연히 뭐 수동으로 조절하시면 되겠죠. 뭐 크기 포인트 가지고 요거 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그 우리가 안 할 겁니다. 컨트롤 키 하고요. 이 두 가지 다 알아두세요. Shift 키를 이용할 겁니다. 자, 일단 공연명 선택합니다. 줄. 그리고 자, 선택하셨어요. 줄. 왼쪽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일단 공간이 많이 남으니까 한 번, 두 번, 한 번 정도만. 요게 일단 한 번 정도만. 여기 저기 문단 부호 있잖아요. 요게 다 표시가 될 정도로 한 번 정도만. 자, 그다음 주간 단체명 선택합니다. 그리고 왼쪽 Shift 키 누릅니다. 그리고 방향키 오른쪽. 그래서 한 줄로 다 맞춰야죠. 뭐 일단은 저기 문단 부호가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됐어요? 혹시 무슨 특징이 나타나는지 보이세요? Shift 키를 누르시면 표 전체에는 크기를 조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선택되어져 있는 줄이나 칸이만 조정이 됩니다. 자, 제 화면 잠깐만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누르잖아요. 자, 제가 오른쪽으로 한 번 보이세요? 이 녀석도 커지면서 뭐가? 표의 크기도 같이 커집니다. 표의 크기가 조정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러면 컨트롤 Z나 다시 한 번 더 컨트롤 키 누르시고 방향키 왼쪽. 그래서 이렇게 기본 세팅 100, 기본 1대1 사이즈로 맞춰 놓으시고 Shift 키 씁니다. 표 전체 영향을 안 주는 건. 그래서 공연명 선택하시고 한 번 정도 누르나요? 이렇게 아까 여기 요거 맞추려면 한 번. 그럼 요거 해서 일부러 딱안 맞춰도 되는데 일부러 제가 하는 건데. Shift 키. 그러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대답할 기회 드릴게요. 차이가 없어요? 이건 지금 완성된 본이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 이 높이하고 이 높이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이 높이 다 똑같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은 기본적인 건, 자, 전체 줄을 다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표의 크기도 조절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도 전체 각각의 줄도 조절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컨트롤 키 누릅니다. 누르고 방향키를 위아래로 이렇게 조정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도 크기 값이 조정이 안 됩니다. 예? 자, 일단은, 자,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서 방향키를 한 번만 아래쪽으로 쓸게요. 전체, 각 줄도 크기가 조정이 일어나고 전체 표의 사이즈도 조정이 일어나게끔. 한 번만 쓸게요, 한 번만.
그리고 뭐 하냐면 줄 간격을 같게. 이게 지금 사이즈가 좀 틀리잖아요, 지금 분명히. 그래서 이 기능 중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냥. 셀 높이, 줄 간격을 같게. 그러면 이제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앞으로 작업을 하실 때 잠깐만요. 셀 합치기를 항상 맨 마지막에 하세요. 셀 합치기를 맨 마지막에 하지 않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그럼 지금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뭐 큰 답은 없습니다. 그냥. 이것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거든. 클릭. 요것만 클릭.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만 클릭. 지금 이렇게 뭐 막 약간 차이가 좀 나네요. 그래서 요런 작업을 하실 때 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실행시도 실행시. 그래서 이걸 원래 맨 마지막에 하셔야 큰 무리가 없다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할게요. 셀 나누기 줄수 두 줄. 셀 나누기 줄수 두 줄. 그리고 아까 있던 내용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거 그러니까 이런 이제 번잡스러운 일이 벌어진다고요. 딱딱 맞추는 데 있어서. 물론 감점 당하면 되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감점 당하면 됩니다. 근데 뻔히 보고도 감점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요령입니다. 이거 시간만 주면 이렇게 하는 저렇게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자, 그러면 처음에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이제 컨트롤 키 누르시면 표의 크기와 줄의 크기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이제 크게 움직이는 지장 없죠, 이제. 그리고 한 번만, 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너무 딱 붙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테두리와 내용이. 여기 좀 공간이 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전체 줄도 크기를 변화할 거고 전체 표의 크기도 변화할 겁니다. 그때는 컨트롤 키 써야 됩니다. 컨트롤 키 한 번 정도만 쓸게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 방향키 아래쪽 한 번. 자, 그리고 나서 병합. 그리고 나서 병합. 그러면 아마 문제 주어진 대로 대충 맞춰졌을 겁니다. 이제 깔끔하게. 그래서 저 셀 병합 나중에 처음부터 구조를 바꿔버리면 이제 크기 조절이나 이런 거 하실 때 되게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요령이니까 잘 한번 시행착오를 한번 겪어보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뭐 하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럼 저한테 질문하셔야죠.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이래서. 그런 걸 가지고 시험장에 가셔야 시간 내에 어떤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시고 좋은 점수를 얻지 않을까. 예,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40분부터, 저 50분부터 진행할게요.